코로나19가 아니면은 정말로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다는 점을 좀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녹화를 통해서 추후에 유튜브로 방송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충분히 많은 의견들을 좀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진행을 해주신 우리 전창기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그동안에 정말로 내적인 부분과 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또 정주 환경이 좋은 도시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동구가 국토교통부 뉴딜 시범 사업으로 그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에 약 한 2,1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국시비로 들여서 지금 동인천의 그 상업 중심지 조성을 하고 또 뉴딜 사업을 통해서 정주 여건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작년에 저희가 아마 구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일 텐데 저희가 공업지역의 재개발을 하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계획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최대 3천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희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부분도 전국에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부산하고 우리 인천 동구가 시범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만 하더라도 약 한 최대한 5,100억 원 정도까지 되는데 이 5,100억 원이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다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적인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구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하는 우리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은 이렇게 동구가 계속해서 변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다른 부분, 또 인천시도 많은 부분을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해 놔야지만이 앞으로 동구가 어떤 모습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경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관 기본조성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동구의 경관에 대한 그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주시면은 앞으로 동구의 모습이, 그다음에 우리 동구가 앞으로 어떤 색을 갖고 어떤 도시가 될지에 대해서 미래상을 다 구상을 해볼 수 있는 만큼을 정말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우리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늘 감사드리고 우리 전창기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활발히 토론을 해주셔서 동구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이고 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교수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험과장 김동규입니다.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사업 진행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은 동구 경관 관련 제사업들을 아우르고 체계화하여 보다 종합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동구 전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단위 계획입니다. 용역 내용은 동구의 경관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앞으로의 도시경관 구상 및 방향 설정,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진행 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요역사인 ANF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8일 착수보고에 7월 28일 중간 보고회를 거쳐 오늘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견관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 중 구의회 의견 청취, 10월 중 시 경관 심의를 거쳐 12월 주민 공람 및 열람을 통해 계획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관 조성 종합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계획의 단위 위계인 경관 기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기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한 자체적 법정 계획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 경관의 미래를 설정하는 목적을 가지며 변화하는 도시 경관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계획입니다. 경관 기본 계획은 수립 지침에 의해 경관 기본 구상, 경관 기본 계획, 가이드라인, 경관 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해서 향후 야간 경관, 공공 디자인, 공원 녹지 계획 등의 특정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구 경관 기본 계획은 동구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경관 자원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 경관 현황 분석에 따라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여 경관 구조 계획, 가이드라인, 사업과 같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각 계획의 단위는 경관 관리, 보존, 형성의 목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구 경관 가치의 재창출이라는 목적을 기준연도 2030년의 목표로 달성합니다.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경관 자원을 분석했습니다. 자연 경관 자원, 시가지 경관 자원, 도시 기반 경관 자원, 역사문화 경관 자원을 비롯해 구분에 따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구의 자원은 수변 자원과 역사 문화 경관이 잠재력이 높았고 녹지가 좀 다소 부족한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민의 생각입니다. 동구 주민 300명, 행정가 100명, 총 4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구 구민은 도시 이미지를 역사 문화 도시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도심과 개발구역의 불균형을 문제적으로 지적했으며 원도심의 노후화와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크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구 구민은 배다리 헛책방거리, 동인천역 북광장, 퍼도진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등의 대표 경관 자원이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문화 경관의 경우에는 최고 응답수가 28% 정도로 많은 자원들이 박빙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리서치를 통해 동구의 잠재력이 높은 수변 자원과 역사문화 경관의 매력도를 높이고 부족한 녹지를 확장하고 어둠에서 구민을 보호하는 경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산업의 시간이 깃들었던 회색 산업도시 동구를 벽돌색, 초록색, 푸른색, 보온색을 통해 색을 담는다는 미래상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문화 경관을 상징하는 벽돌색은 시간을 살리되 빛을 내도록 색을 칠하는 세 가지 추진 전략, 푸른색은 산업에 양보했던 물빛을 동구의 매력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추진 전략, 초록색은 인천시 내에서 가장 적은 녹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구의 녹지의 질과 양을 늘리는 추진 전략, 그리고 동구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해 구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도시 디자인 전략 3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경관 지침에 따라 경관의 점선, 면으로 구분해 각 구조의 경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경관 구조 중 경관 권역은 도시 경관을 면으로 나누는 것으로 가장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설정합니다. 축은 선형으로 일정한 특성을 지니는 구조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번역과 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로 계획하지만 특화구역은 경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점으로 사람의 눈높이에서 계획합니다.
동구의 경우 상업일지, 상징녹지,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구역이 동구의 남동구 쪽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경관의 주요 거점을 남동 쪽으로 설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구 경관구조는 5개 권역, 5개 축, 5개 특화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권역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의 조화를 위한 계획으로 면적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수변산업권역입니다. 수변산업권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 수변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십자수로 매립지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으로 항만도시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경관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색채, 야간경관 그리고 상업건축물을 관리하는 항만 주변 경관관리, 그리고 산업단지 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 생활 경관관리, 지역의 역사성과 산업부두라는 장소성을 보존하는 부두경관 보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변산업의 현황사진과 조성 예시도입니다. 기존의 회색도시와 공업단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항만특화 색채를 적극 적용하여 맑은 항구 이미지를 구축하고 보행 환경과 건축물 관리를 건축물 인면 등을 개선하여 수변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합니다. 네, 두 번째 중심산업권역입니다. 해안을 매립한 대규모 산업유통단지로 현재 노후화된 대규모 산업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안상천로 조성 사업으로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에서 조망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항만 주변 산업시설의 통합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관광 저해요소 정비, 산업건축물 규모 및 인명관리, 그리고 노후 산업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관을 관리합니다. 또 현재는 중봉대로에 녹지축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녹지경관을 보존을 하기 위해 가로 인접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를 규제하는 계획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화수부두에서 조망되는 산업시설물입니다. 저희 개선 방향은 항만 특화 색채를 적용해서 수변에서 조망되는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방음벽 등 경관 저해 요소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권역, 도심산업권역입니다. 산업기반과 대형마트 등 도시기반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단지 형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상업시설의 조화로운 경관 분위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후 상가와 노후 산업시설의 인면 정비, 가로경관의 관리, 그리고 안전한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산업단지로 접근했을 때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심산업권역의 중앙공고상가 일대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산업시설이 입지해 있고 공동주택단지가 보이고 있는 현황입니다. 보행가로의 정비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권역, 원도심 상업권역입니다. 송리모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철도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금창동 쇳불마을, 창영초등학교 등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한 현황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동구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원도심의 상징적인 경관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쾌적한 보행 환경 관리와 노후된 가로경관 관리를 통해 매력적인 상업경관을 조성하고 역사가 있는 상징적 보전으로 권역의 역사문화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현대시장 앞 가로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부속시설이 정면에 설치되는 등 다소 정비되지 않은 느낌의 가로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특화 색채를 적용하고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상업건축물의 인면을 개선하고 보행로의 단절 구간이나 교차로 등의 인지성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권역, 재개발 주거 권역입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공동주택단지가 조성 예정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담은 살기 좋은 주거 경관을 목표로 골목골목 안전한 거리 경관,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 그리고 사람 친화적인 정원한 주거 경관을 계획합니다. 사진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의 계획 방향을 위한 조성 예시도입니다. 저층주거지 방향으로는 생태드 기법에 안전한 골목을 만드는 계획을 적용하고, 공동주택단지는 이제 보행로를 확보하고 녹지 확보 등을 해서 동구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의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축계획입니다. 축계획은 동질한 경관의 선형 형성 또는 우수 자원으로의 조망 등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수변축입니다. 현재 만석부두, 화수부두 해안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나 산업단지의 수변공간 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변공간이라는 높은 경관 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수변축으로의 조망기회 증가 및 쾌적한 경관 관리를 목적으로 계획합니다. 우선 생체와 야간 경관 그리고 산업 건축물 관리를 통해 부두와 조화로운 경관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보행로, 가로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도로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두라는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축경관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특히 서구 북항에서 조망됨에 따라 야간 경관이나 이제 선형 경관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미분류 인근 수변을 단면도로 작성해 왔습니다. 현재는 방치된 시설물들이 있고 이제 차량 위주로 조성된 현황으로 가로 정비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요소의 적용을 통해서 수변으로의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변 통경축입니다. 동구의 도심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수변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현황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와 오픈스페이스의 확장 등으로 통경축을 관리하고 도심까지 수변 자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기 계획으로 현재는 수변 통경이 고려되지 않는 건축물의 배치를 보입니다. 가로변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규모 관리, 높이 관리, 특히 배치 관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변이 보일 수 있는 수변 통경축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 조성축입니다. 수도곡산 방향의 경관축으로 축의 끝에는 수도곡산이 입지한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합니다. 자연 구릉 지형에 순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을 목표로 건축물의 높이나 옥탑부의 형태를 통해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경관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건축물과의 상호 연관적인 층고 관리와 배치 관리를 계획합니다. 현재는 수도곡산 반대편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현황입니다. 추후 송림 1, 2동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약 40층가량의 규모의 그 공동주택이 조성되어 해당 지역을 도시 스카이라인의 최고층으로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그 반대쪽인 화평 화수 재개발 사업구역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로 계획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시도입니다. 네 번째 상층 녹지축입니다. 송영근린공원에서 관통도로를 따라 철로변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주변에 공동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배다리 마을과 숯불마을 사이 공원 조성을 앞두고 있는 현황입니다. 수도곡산을 조망할 수 있는 열린 녹지축을 목표로 수도곡산으로의 통경 확보 그리고 녹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자연 친화적인 주변 보행 공간 관리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개방적인 공간 구성으로 국민에게 열려있는 경관으로 보장합니다. 다음 현재는 이제 좌측으로 송림초교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관통도로 미개통으로 인해서 도로면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획을 적용하여 축에 면할수록 건축물의 층고가 낮아지는 건축물 배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녹지가 연속되는 자연 친화적인 보행로를 조성하여 수도곡산으로의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다음은 중심 상업축입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인접해 있는 상업축으로
다수의 학교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는 동구의 역사와 시간이 흐름이 느껴지는 중심 상업경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건축물과 색채 및 재료를 좀 특화하여 서로 조화로운 건축물 경관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보행로와 5개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을 관리하여 쾌적한 상업거리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축은 거리가 좀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개방적인 느낌의 가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나 가로면 녹지 등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장의 이제 파라솔과 시장 매대 등으로 인해서 보행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이나 배너 등을 적치해서 보행로가 이제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행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광고물의 수량이나 면적 그리고 표시 방법 규제를 통해 쾌적한 5개 광고물 경관을 조성하고 신축 건축물 계획 시 주변 건축물을 고려하여 색채 및 재료를 적용합니다. 가로수와 띠녹지 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가로 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부두 특화구역입니다. 특화구역은 도시 매력을 상승시키는 전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시설물이 좀 방치되어 있는 현황이고 주변으로의 폐쇄적인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두로 어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저희는 폐쇄적인 환경을 지닌 산업단지 내 부두 경관을 개방적이고 친수 경관을 조성하는 목표로 항만 특화 색채 경관 형성 그리고 가로시설물들의 정비를 통해 산업부두의 진입성 강화 그리고 수변 조망을 관리하는 부두 주변 환경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만석부두의 현황입니다. 부두에서 산업시설물이 조망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망되고 있는 산업시설물에 특화강조 색채를 좀 적용을 해서 색채 개선을 도모하고 해양 상철로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 깃발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의 야간 경관을 강화하여 수변의 조망 시 야간 경관이 연속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요. 그리고 저층부에는 지붕부를 강조하는 특화 강조색을 적용해서 항만의 맑은 분위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상징 녹지 특화 구역입니다. 현재 동구의 역사가 느껴지는 이제 수도곡산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 구역입니다. 상징적인 녹지 공간이자 소형국립공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해 주시고 있는 동구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동구에 상징적인 녹지 역할으로 국민들의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징녹지 특화구역을 야간에도 쾌적하도록 야간 경관을 보강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 주변 환경을 위해서 주변 공동주택 조성 시 주변 환경을 녹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경관 명소화 및 조망점 관리는 야간 경관 명소화 지역을 2군데 정도 설정해서 야간 경관에 좀 특화하고요. 그리고 관통도로 방향으로 조망점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곡산 소양군림공원의 위성 사진이고요. 이제 주변에는 공동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추후 공동주택단지로 인해서 다소 현재보다는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서 야간 경관 등을 개선해서 야간에도 좀 개방적이고 쾌적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강화구역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도시경관 조망 명소 관리를 통해서 현재 이제 데크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경관의 관리 이 부분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낸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도시재생 특화구역입니다. 동구의 과거를 느낄 수 있는 휴먼 스케일의 원도심 경관입니다.
동구의 역사와 과거가 느껴지고요. 소규모 주택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현황입니다. 소규마을과 배다리 마을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원도심 특화 건축물 경관 계획을 적용해서 건축물의 인명과 공개 공지 그리고 색채와 자연 친화적인 재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먼 스케일의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서 건축물의 벤치 등을 고려하고 또한 건축물의 규모 도로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옆길에 녹지 경관이 현재 조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관리 요소로 선정해서 녹지 경관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좌측으로 가로변 녹지와 육교가 보이고요. 우측 부분은 저층 주거지가 보입니다. 이제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린 파킹 사업과 그리고 경관 협장 등의 사업을 좀 계획해봤고요. 그리고 좌측 녹지 부분은 조금 더 수목 등을 다양하게 적용해서 풍부한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상업 밀집 특화구역입니다. 송림 모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동구의 상업 밀집 구역입니다. 신축 건축물은 물론 노후 상가와 건축물도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밀리 컬처노믹스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구의 상징적인 상업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업밀집 특화구역을 쾌적한 상업거리 공간 조성을 위해서 상업건축물의 간판 그리고 인면 등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보행 친화적인 상업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 경관과 이제 상인들의 서로 약속을 정해서 5개간 공획에서 그리고 시장 매대나 접층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노후 건축물의 인면 관리를 통해서 매력적인 상업거리를 조성합니다. 네, 현재 송림 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현대시장 방향 가로의 모습입니다. 경관을 아무래도 저해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현황입니다. 이면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외관에 자연적인 소재나 조화로운 좀 파사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간 건물을 난립해 있는 현황으로 5개간 건물의 수량 등을 규제하여 쾌적한 상업거리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물치도 특화구역입니다. 만석동에 속해 있는 섬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유원지로 계약되었던 특화구역입니다. 물치도는 유원지 관련 조성 용역이 진행되었으나 소유주가 변경되어 용역이 타결되는 현황입니다. 물치도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 지역과 주변에 둘러싼 거리 그리고 부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리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경관으로 조성하고 항구 같은 경우는 추후 개발 시 여유로운 분위기의 항구로 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수목이 무성한데요.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관 보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현재 이제 개발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고요. 민가사업 추후에 추진 시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계획을 구상해봤습니다. 해안상철로 다음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이제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으로 도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계획입니다. 먼저 해안산책로 거점 조성입니다. 현재 만석 화수보도 해안산책로가 조성이 계획됨에 따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만석부두 산업시설물 상승 그래픽과 그리고 화수보도 전망 등대 그리고 산미물류 인근의 플로팅하우스를 계획하였습니다. 인천항의 사일로 시설물 차례와 같이 랜드마크 기능의 상승 시설물 활용이 기대됩니다. 그래픽 적용 같은 경우는 주민단체나 지역 예술인의 의견을 받아서 디자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진입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진입로의 인지성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중구에서 진입하는 웅교로와 송화로 하부 그리고 밑줄구에서 진입하는 소림고가교 하부 환경 개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소림고가교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야간 경관 등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강화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래픽을 이제 상징 그래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화로 색책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구에서 진입하는 고가의 하부 공간인데 동굴을 상징하는 요소를 그래픽에 적용해서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운교로는 중구에서 진입하는 보행로와 차도가 같이 있는 다리입니다. 이 공간에 저희는 사진과 같이 조금 상징적인 가로 시설물을 적용해서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산업 상징거리 조성입니다. 산업화 시기, 동구는 산업화 시기의 역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화도진 중학교에 이천 아시아드 게임 벽화가 조성되어 있는 현황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의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거리 공간 조성을 위해서 화도진 중학교 방음벽 테마 벽화 조성 그리고 일진전기 공업지역 시범사업과 연계한 테마 공간 조성을 사업으로 제안합니다. 테마 벽화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제 문화예술인과 화도진 중학교의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디자인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송영불림공원 야간공간 명소화입니다. 저희는 하늘생태공원 쪽과 그리고 송영주공아파트 방향 진입계단 위쪽에 야간경관을 강화하는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야간경관 명소화와 이제 안전한 경관조성 계획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관통도로 상부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공간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주민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어울림 갤러리와 연계되는 문화예술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요. 주민의 문화와 배다리 공예거리와 인접해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 현재 어울림도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고가 하부에 주민문화예술 거점을 조성하여 어울림 갤러리와 추가적으로 이제 갤러리들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배다리 공예 상가와 연결되도록 배다리 공예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제 내부 공간 계획 그리고 외부 진입로 계획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울림 갤러리 철도변에 가로 경관이 녹지 공간이 우수한 현황인데요. 이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경관 협정을 통해서 건축물 등과 건축물 외부의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전창입니다. 오늘 자장을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에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토론자분들을 또 모시고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은 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대학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의 김국선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 경인여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이진 교수님입니다. 다음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조영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인천디자인기업협회 임미정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정 ANC 건축사무소의 강정현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토론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35분이고 이제 질의응답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관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토론자분들도 한 분당 한 5분 내지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은 제가 조절을 해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허인한 우리 동구청장님도 이제 뵙고 그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동구가 인천에 이제 10개 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 홍진을 이제 빼고 그냥 구청 구가 8개가 있는데 면적이 제일 작다고 7.2평방킬로미터. 그래서 뭐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버스 몇 정거장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작으면 작은데 또 그만큼 장점도 있다. 인구는 자꾸 좀 줄어가지고 지금 6만 3, 4천 명 되는데 몇 년 뒤면 이게 뭐 10만 대로 넘어설 거다라고 또 그런 희망적인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구가 이제 철의 도시, 동국제강 또 현대제철, 두산인프라, 이 철의 도시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좌장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인천대학교 이제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인천시의 도시재생 그 센터를 한 2년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의 제물포역 주변에 도시재생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동구도 지금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히 지금 동인청 역 광장을 중심으로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서 지금 재생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또 작은 거지만 사업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포 가는 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또 했던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화수부도 완성부도 또 그 북성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가 이렇게 세 개의 아름다운 포가 이렇게 삼포 이렇게 해서 또 재생을 해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구에서는 이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이게 수립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10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10년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동구가 더 발전된 그런 지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토론은 아까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김포대학교의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김국선 교수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금방 소개받은 대로 김포대학교에 재직 중이지만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의 그 도시경관에 대한 자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 사례나 이런 거를 알고 있는 바를 통해서 또 동구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러한 그 동구에서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사업은 대외적으로는 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과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그 사업인데요. 동구는 조금 전에 좌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구에 대한 그 이해도를 조금 전에 명확히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작지만 강한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는 자원이 있는 그러한 동구의 자부심을 조금 전에 듣고 이러한 부분을 잃지 않으시는 그런 도시 경관 계획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분들이 이 도시 경관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형태들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무조건 보존만 하라는 거는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존과 보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해 나가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유지하면서 후에 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러한 보존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보존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개념을 조금 우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자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무언가를 자꾸 집어넣는 거를 우선하는 거를 조금 자제하기를 먼저 좀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경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비가 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플러스하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마이너스 개념부터 시작하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 정비되도록 하고 그 후에 또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지금 색을 담다라고 아마 제목을 그죠? 정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이 동굴을 회색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색을 담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는 건 인지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인지하기 전에 그냥 색부터 인지하게 되는 부분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을 담다에 대한 개념을 잘 주민분들도 이해하시는 거, 색을 그냥 색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색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매력을 찾아내는 거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지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를 막 자꾸 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더해놓고 색을 칠해놓고 붙여놓고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주민분들도 본인의 공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뭔가를 많이 갖다 놓으면 이거를 계속 고쳐야 되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건 도시에 또 다른 경제적 낭비와 자원의 낭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쉽도록 해서 지속 가능성을 갖는 자생하는 도시로 생각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녹지도 특화구역을 해서 굉장히 한 부분 중요하지만 특화구역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 동구에 녹지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오히려 녹지화 같은 부분은 경관에 색을 칠하는 것보다 이 색이 계속 새롭게 더 많은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자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분들께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타도시에 봤을 때 그 이전의 주민분들의 그 도시 경쟁력을 위한 요소를 조사를 했더니 옛날엔 문화예술이었대요. 그래서 문화예술시설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변했어요. 환경입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타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녹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에 있어서는 특화는 해놨지만 전 지역에 대한 녹화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또 패널 분들께서 또 얘기를 하실 테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그 활용, 이 경관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이게 책자로 꽂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구에 이거한 것들이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 플러스 또 그 다음에 행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협력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협력 체제와 더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플렛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이만큼 두껍게 있는 걸 뭐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주민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가 그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보고서만 두꺼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쉬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라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란가 이런 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지금 아까 발표 자료가 지금 꺼져서 그런데 예를 들어 나중에 혹시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까 그런 사례 용역에 대한 사례를 했는데 사진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황 사진이 하나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진이 그냥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멘트가 전혀 없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건 명확하게 현황과 그다음에 추후에 변화될 이런 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첨부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세심히 검토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주민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왔을 때 가장 가깝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또 공공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석님 여쭤보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경관 계획만 계획을 네, 그렇다면 이제 타시에서는 공공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나 계획도 따로 또 진행을 좀 하시는데 용역사에서는 요번에 이 부분에 공공 디자인 부분도 조금 첨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선 교수님은 김포대 교수님이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 도시경관 디자인학회 또 학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시켜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금 유튜브로 뭘로 방송되나요? 예, 유튜브로 방송되니까 이따가 오늘 좀 시간을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 못 들으시니 질문하시면은 또 이렇게 이어서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사가 지금 중간 보고이니까 조금 더 참고로 하실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거 뭐를 이렇게 경과이 됐던 재생이 됐건 뭐 하다 보면은 자꾸 채우는 쪽보다 좀 비우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인여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의 이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여자대학교 지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과가 지금 광고 디자인과입니다. 저는 2000년에 제가 경인여대 교수로 와가지고 지금 인천에 만 20년 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디자인 계열 쪽에 임희정 회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인천 관내 인천 산업디자인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을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략 한 5년 정도를 역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짧은 기간이 아닌 거지만 실제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제가 회장이라는 기간을 임기를 하면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인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여건들이랄지, 그 다음에 정주 여건이랄지, 생활하는 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었고요. 동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일반인들과 이렇게 크게 다르게 심도 있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천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랜드마크랄지, 메달이랄지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동구의 어떤 사업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저희 공청회를 오기 전에 사실은 언론에서 바라보는 동구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제가 돌아본다는 관점에서 인천일보에서 다루었던 동구에 대한 테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며칠 동안 쭉 살펴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인천 관내에 있는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동구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들을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큼 원도심으로서의 인천에서 가장 원도심의 모습이 많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구 내에 국민들께서도 그에 대한 발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업들이랄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테마를 콘텐츠를 갖고서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처럼 공청회라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이제 부총장님과 말씀을 나눈 와중에도 지금 살펴봤었는데 지금 2020년도 지금 현재 2020년 현 시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 대략 한 20가지 가까이 되더라고요. 18개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상만 해도
몇천억 단위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천 관내에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동구가 월등하게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동구 주민들께서는 훨씬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규모가 작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앞서 김부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연이어서 이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랄지 정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일관성 있는 유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이만 하더라도 그 배달이라는 영역 내에서의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랜드마크화되는 예를 들면 막걸리 공장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도서관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업들의 하나하나 꼭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만 이게 일관성 있게 쭉 살펴보게 되면요 오래된 어떤 가게들의 모습들이랄지 오래된 건물들의 모습들과 이게 조화롭지 못하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좀 개발되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지언데 내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또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물론 그 내면에는 개발에 대한 주체, 즉 그 건물주랄지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뜻 응해주시지 못하고 이게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번 그 경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켜가지고 꾸준히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더 긴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그 10개년 계획인데요. 이 경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도시로서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실 텐데 이게 예를 들면 구청장님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연임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좀 연습이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꾸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지 않게끔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쭉 꾸준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 저는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언급을 하고자 한다라면은 지금 아마 이번 사업 시행하시는 중앙기업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 계획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특별하게 다르게 잡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큰 관점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라는 회장 역할을 하면서 저 관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랄지 그다음에 아래편 미추홀이랄지 이런 몇몇 지자체의 경관위원 또는 공공디자인위원, 건축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그 상위 계획법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개별 사업자들, 건축주랄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위 계획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색상 체계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도 다양하게, 너무도 중구난방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둬야 되지 너무 이상적으로 잡지 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폭을 좀 더 넓게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맡은 파트에 또 다른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책의 지속성이라는 것들을 주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 교수님 아까 제가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아까 소개드렸는데 명함 받은 광고 디자인과 죄송합니다. 광고 디자인과 교수님입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이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 인하대 이제 조 교수님 모시는데 좀 짧게 해주시고 이따 다시 또 시간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마이크는 조금 가까이 그래야 이 방송 나갈 때 이게 조금 되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고. 자,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조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짧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마음이 모이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결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궤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런 성의, 열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희 어떤 구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분명히 시드머니가 돼서 굉장히 좋은 것들로 분명히 발현이 될 것이라고 또 기대도 해보고요. 저는 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한 2003년부터 인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1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지직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인천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봐왔고 앞으로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브랜드 쪽에 있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 연구실이라는 것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뭐 단체나 기업들의 브랜드들 또는 로고들 또는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 같이 학생들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입장에서 도시에 대한 브랜드는 어떻게 접근돼야 될까?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져서 나아가야 소위 차별성과 다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연구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재미있게 잘 봤고 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구나 이것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조금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요소들 또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환경들이 서로 다 믹스업되고 있습니다. 다 합해져 버렸고요. 이제는 뭐 그것이 너 것, 내 것 이런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말은 너무나 구태의연한 말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구라는 것이 인천에서 얼마나 소위 잘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더 재미있고 특색이 있는가 또는 살기 좋은가 또는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만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많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할 때 인천 동구가 무엇이어야 하냐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경관에 대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천 동구가 어떻게 일관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집니다. 어떻게 쭉 같은 이야기를 컨시스턴시 측면에서 이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다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결코 도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신도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아무리 재미있게 꾸며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테마파크를 지향하는 올랜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동구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 발표의 내용을 듣고 그래 이제 우리 동구가 이렇구나 라는 그 컨셉션이 명확하게 딱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깨끗해지겠죠. 물론 정비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컨셉션이 조금 더 이렇게 쉬우면 어떨까. 사실은 그 브랜드의 입장에서 브랜드 전략을 짤 때에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캠프파이어 효과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캠프파이어 효과가 뭐냐면은
그 캠프파이어를 하면 그 주위에 밤에 다 모여들잖아요. 그러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전략의 그 컨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구, 우리 인천 동구가 주민들과 같이 미래로 나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갈지에 대한 소위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공감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단어 또는 핵심적인 개념, 이게 조금은 더 이렇게 그 이해되기 쉽게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색 이렇게 보기엔 너무 추상적이고요. 또는 뭔가 다른 것이 조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저보고 하라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또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구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동구에 있지 않은 분들이 새롭게 느끼거나 재밌는 스토리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소위 어떤 것을 더 각색해서 알릴지에 대한 그런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좀 더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여서 바로 직접적으로 경관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도 같이 계시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앞에 두 분 교수님도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조 교수님도 근데 그냥 1시간, 2시간짜리를 짧게 아주 압축시켜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작을 우리 주민이 최고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주민, 참여하신 주민이 자산이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조 교수님이 사실은 이 교수님이다 하지만 브랜드 전략 연구소에 또 고문으로 계셔요. 그래서 브랜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 브랜드라는 개념에서 일관성 또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진짜 신도시를 못 이기고 테마파크를 못 이기는데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유튜브로도 지금 문자로 오나요? 안 받나요? 아, 그냥 우리 여기 계신 분만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로 사단법인 인천 디자인기업협회 임미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인천 디자인기업협회장이면서 유니 디자인 경영연구소 대표 임미정입니다. 그 앞에서 교수님 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거시적이고 이제 좀 큰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현업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작고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사에서 그러니까 ANF에서 이제 경험도 많고 하시니 굉장히 좀 다양하게 큰 그림을 많이 그려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색채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지금 큰 주제가 색을 담는데 사실 지금 이제 네, 지금 화면이 꺼져 있어서 그냥 잠깐 패드로 보여드리면은 대표적인 색상이 이렇게 아까 4가지로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벽돌색, 초록색, 푸른색, 보호색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이제 용어는 벽돌색, 어떤 전통에서 무언가를 담고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또 흔히 다른 도시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색상이기도 하고 해서 4가지 색을 그러니까 메인 컬러로 뽑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사실은 저는 좀 구체적인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도시나 다른 구나 이런 데서 도시 계획할 때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과 거의 유사해서 왜 색을 담다라는 주제를 담아서 어떻게 풀 거라는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앞으로 정리를 해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너무 많은 색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이것저것 다 담다 보면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드러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많은 컬러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게 또 너무 주제를 쫓아가도 오히려 또 동구의 컬러를 뭐 하나의 딱 대표적인 컬러를 못 뽑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아까 그 상가 밀집 지역에 간판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거를 좀 걷어내고 친환경 플러스 아까 파사드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상가 밀집 지역에 좀 오래되다 보니까니 막 간판이 이렇게 우후죽순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내 가게 간판이 잘 보여야지 손님도 많이 유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그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가 그래 나 우리는 전문가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뭐 공청회 자리도 다 마련하시는 이유도 다 그런 거에 일맥상통하겠지만 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하시고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잘 되고 아름답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생활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는 그런 디자인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하셔서 직접적인 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이런 표현 중에서 그냥 여유롭게 아까 그 섬에 뭐 물치도 이렇게 여유롭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다 또 아니면 매력적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런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좀 쉽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좀 쉽고 직관적인 용어들을 써가지고 주민들인데 직접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쉽게 소통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미정 회장님은 디자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협회 회장님이신다. 실제로 이제 디자인 기업을 하시면서 현업에 계시면서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적용성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삼정 ANC의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신 강정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정현 건축사입니다. 제가 건축 현업에 종사한 지 한 30여 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건축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건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여성도시환경연구원이라는 여성 건축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축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동구에 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만석동의 갱이부리 마을에 건축물 현황 조사라든지 그런 환경 개선 사업에 좀 재능 기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구에서 경관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굉장히 환호했어요. 좀 저희가 갱이부리 마을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너무 오래되고 인명 파사드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들을 할 때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색채나 그런 재료 선정 같은 것을 지침을 주어서 거기에 준해서 아마 좀 개선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기간이 길더라도 나중에는 바로 공간이 굉장히 훌륭하게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이미 재개발 사업들이 공사 착공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먼저 되었다면 우리 동구에 맞는 뭐 색대 디자인이라든지 인면 디자인을 반영을 했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감 공사 들어갈 때쯤 되면 저희의 이 가이드라인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색채를 좀 반영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돼서 신축된 아파트 외에도 기존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아파트들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외장 도색 작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이 이러하니 여기에 좀 준해서 그런 색채 디자인, 색채 계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당 주무관님들이 좀 괴로우시지만 그런 홍보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정현 대표님은 이제 건축사이시여가지고 이제 건축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다들 고생하시지만은 하기 전에 뭐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정을 해서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5분의 이제 토론자를 모시고 이제 토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용 역사는 나중에 이 5분 여기 짧게 말씀하시니까 더 깊은 자문을 한번 나중에 또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자리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은 주시고 또 질문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만석동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만석동의 지를 보면은 제가 제일 낙후된 지역을 맡고 있어요. 사통이니까 그쪽에 전부 다 이제 어르신분이 사시고 집이 다 허물어가고 무너지는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좀 그쪽에 좀 신경 좀 써달라 해도 대답은 다 하지만은 실제 실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그쪽에 이제 개발한다고 해서 또 주민들이 그 사시던 주민들이 한 몇백 가구가 또 그쪽으로 또 옮겼었어요.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안 되니까 또 쑥 빠져나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동 쪽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만석동에 후보는 이렇게 우리가 항시해서 민원을 넣어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또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흉물이 또 남아있고. 그래서 관리 좀 해줘서 우리가 한다고 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관리를 잘 해서 무슨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걸 관리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관리 방법 좀 그쪽에서 잘 해줘서 관리 좀 해주시고 아까 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 하다가 제가 항상 귀를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구의 발전하기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떤 간에 이 페라토 분들이 잘 하셔서 동구의 발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시행사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동구에 색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선 만석동 목과 다리 밑에 보면 이미 동구의 색들이 여러 가지로 기둥을 만들고 혹시 그건 보셨는지? 네, 저희가 이제 색을 담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 색을 자체를 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푸른색, 초록색은 이제 푸른색은 수변 환경 쪽을 신경을 관리하겠다. 그리고 초록색은 녹지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벽돌색이나 이제 보호색, 노란색을 선정한 거는 이제 환경색인 거죠. 이제 동구의 노후 건축물 관리와 역사 문화상 활용하는 거, 그리고 안전색은 셋베드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색채를 어떻게 동구에 칠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은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말한 거는 그 색깔을 담는다는 게 그 의미가 있는데 거기 이미 동구를 상징한 색들을 적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거를 참고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동구가 어쨌든 인구 소멸수가 지금 거의 상위권이에요. 3등까지 올라와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정책과 연관성이 있겠지만 동구의 생을 담을 때 그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시켜서 어떤 색을 추가를 하고 그 색의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특정한 대상을 해서 하는 정도 계획은 없었고요. 아동이나 여성을 포함하는 이제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셋베드 이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아동 특화, 여성 특화의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이제 분석을 좀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학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저희가 담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유출인데 그다음에 고령하고 도시의 슬럼한데 많이 만들어놓고 깨끗이 만들어놓고 잘 보면 좋겠지만 우선 인구 유출을 막는 그 방법과 이 새롭게 리모델링과 이런 정책들이 연관했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김국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만든 거 좋은데 잘 보존을 해서 사람들이 안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제일 큰 문제점인데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라든지 오늘 PPT 발표는 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이 있어야지 이게 도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경쟁력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공공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계획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건 공공 디자인 분야예요. 그래서 벤치라든가 하다못해 파고라라든가 도시의 뭐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게 다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게 구축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번에 용역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장애인 디자인을 우선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 약자에 대한 디자인이죠. 근데 오히려 소수 약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주면 그분들을 격리시키는 게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바뀌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해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여자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노약자, 우리 동구는 이제 노약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 그 다음에 세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안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CCTV나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지만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 세부적으로 조금 더 첨부해 주실 것을 제가 아까 용역사한테 그래서 요구를 한 거고요. 아마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안전하고 또 그리고 모두를 위한 그러한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게 돼요. 색을 담다하면 색칠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저 이거 괜찮다고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색을 담다라는 건 사실 색깔 칠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사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어떤 멋과 맛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색을 담다라 했는데 색을 담다하니까 색칠하는 걸로 이해하실까봐 그 부분도 또 추후에는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그런 부분 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서서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라는 도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포틀랜드라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위쪽 서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뭐 유명하지 않습니다. 뉴욕이나 뭐 워싱턴 이런 거하고는 사실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는. 왜 아느냐? 색 때문에 압니다. 그 도시는. 포틀랜드의 색은 오렌지색입니다. 그런데 왜 오렌지색인지 아세요? 포틀랜드에 나이키 공장이 있습니다. 나이키 본사가. 나이키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도시를 오렌지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이키가 굉장히 나쁜 놈들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도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 빛으로. 사람들이 오렌지를 보러 그 도시를 갑니다. 그래서 오렌지 바이크가 생겼습니다. 그게 나이키 바이크예요. 공유 자전거입니다. 바이크들이 그러니까 그 자전거들이 다 서 있어요. 다 오렌지색입니다. 그 오렌지색들이 도시에 활력을 넣습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포틀랜드가 다시 살아났어요. 포틀랜드가 완전 죽은 도시였거든요. 지금 인구 유출 말씀하셨잖아요. 포틀랜드는 더 했어요. 포틀랜드는 그래서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포틀랜드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면 도시는 죽게 마련이거든요. 죽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나이키가 살렸어요. 무엇으로? 컬러로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컬러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김 교수님 말씀도 그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셨을 거고요. 컬러를 쓰려면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그것이 전제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지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인지는 색, 형, 내용입니다. 그만큼 색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색이 확 들어가 버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동구의 색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컬러에 대한 스킴도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점이 된다면 그것도 매우 저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뭐 색을 전혀 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뭐 사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색을 담다, 동구의 색을 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용역 중화복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색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쨌거나 오늘 이 좋은 전문가들의 이제 토론과 또 주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중간 보고니까 나중에 또 보고회를 또 하나요? 최종 보고회? 예, 그래서 동구 경관이 이제 획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개선되고 또 용역사도 더 좋은 보호를 만들고 지금 뭐 용역사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구의 의견을 계속 반영을 해가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도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공무원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 계획이 또 10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도 동구의 또 브랜드가 되고 그래서 동구가 더 발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토론과 또 주민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또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예. 제가 그럼 이상으로 이제 이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보다도 주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주민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